클레어의 잘고른 영화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 잘고뉴 아이돌 팬클럽 팬덤 문화의 끝장판. 오늘은 BTS의 아미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앞선 1,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전생에도 아미, 현생에도 아미인 아미킴 한 분을 모시고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BTS를 만든 아미의 진면목, 아미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어떠한 저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미킴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TS라는 그룹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성장을 했는데 아미라는 팬클럽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미가 없는 BTS? BTS가 없는 아미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BTS가 불세출의 영웅 같은 정말 100년 안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내공을 가진 아티스트 그룹이라서 이만큼 성공을 한 건지 아니면 때와 시기와 운이 좋아서 아미와 같은 팬클럽을 후광으로 얻고 이런 성공을 이루고 한 건지에 대한 궁금점? 그건 전부 다 BTS가 잘나서? 아니면은 아미라는 천군만마를 얻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방탄소년단 자체가 되게 열심히 하는 팀이거든요. 물론 다른 아이돌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이제 연차가 6년 정도 됐어요. 13년도 데뷔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초 때랑 지금이랑 무대 하는 거 보면 정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무대 한 무대 한 무대에 약간 뼈를 갈아 넣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가장 최근 영상이라도 틀어드리면 아마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랜 덕질을 해왔거든요. 네. 사실 뭐 신화 때부터 시작을 네. 해서 동방신기도 좋아했고 샤이니, 엑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이 힘들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는 게 있어요. 무대 위에서. 그런 게 느껴지신 거예요? 오랜 덕질을 통해서 그런 보시면 거를 되게 네. 뭐 연차가 쌓이다 보면 뭐 여유? 그러니까 안일해질 수 있고 네, 나태해질 수 수도 있는데 BTS는 한결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그런 본인들이 부분. 되게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장인 정신네. 콘서트에서 아주 미세한 실수를 해도 그걸로 되게 분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 있지만 네. 지금 방탄 같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더 기준을 더 높이 잡고 칼을 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많은 아이돌들을 봐왔지만 되게 한결같이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오래 지켜봐온 사람은 그게 되게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뭐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그래미 말고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 자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배고프다. 네. 그 헝그리 정신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들이 얘기하고 팬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진심이 통했으니까 팬덤이 계속 유지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진짠지 가짠지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BTS의 멤버들이 팬들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되게 큰 특징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제 BTS보다는 아미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아미는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나요? 나는 나도 아미가 되고 싶다 이러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가입은 가능하시죠. 가입은 저희 위플리라는 어플이 최근에 생겼는데 네, 이제는 위플리라고 독자적인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가입을 빅히트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인 빅히트에서 거죠.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 가입료는 얼마인가요? 가입비는? 33,000원. 네, 여러분 33,000원입니다. 네. 네, 가입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큰 목적은 아마도 콘서트 예매, 팬미팅 이런 자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그 안에 또 뭐 특별한 특전 같은 게 있을까요? 아, 팬클럽을 가입을 하면 네. 일단 팬클럽 키트가 나와요. 저희가 원래 그 기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기수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상시 가입으로 바뀌면서 이제 일찍 가입한 사람들 한정으로 이제 키트가 나오는 걸로 바뀌었. 아 그래요? 네. 키트... 기수라 하면 이제 흔히들 상상하시는 팬클럽 회장 때부터 막 그렇죠. 이런. 네. 사실 저는 2기 모집할 때 아 2기. 네. 아미 팬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다 집계를 할 수가 있나요? 공식적인 아미 팬클럽의 회원 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공식 회원 수는 아마 회사에서만 알고 있죠. 네, 그 어플을 통해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것 같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냥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트위터나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지금 한 2천만 명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렇군요. 네, 2천만. 그게 아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그렇죠. 다 네, 십시일반을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항상 좀 약간 아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에 홀리지 않고서야 방탄에 홀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 사람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스밍이라고 하는 스트리밍에 자발적으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이걸 하고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아미만의 어떤 특별한 팬클럽 문화가 있어요? 기존의 다른 덕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별화가 되는 거는 네. 이거 이상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러니까 아미가 되기 이전에 덕질을 했을 때는 외국 팬들을 되게 싫어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팬클럽 내에서. 왜냐면 일단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팬들은 약간 굿즈도 구매 안 하고 CD도 구매 안 하고 스트리밍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요구만 한다. 약간 이런 목소리만 낸다. 왜 번역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왜 영어 안 해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요구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아미로 넘어왔는데 네.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위아더 월드 막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해외 팬들을 부르는 애칭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외랑둥이라고 부르거든요. 해외 사랑둥이들 막 이래가지고 외랑둥이? 외랑둥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사랑이 넘치네요. 네. 이건 진짜 저희 팬덤만 가지고 있는. 그렇네요. 되게 신선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서서 행동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원래는 유통이 안 됐어요. 해외로 저희 음반 같은 경우에도. 근데 해외 팬들이 각자 나라에서 이제 요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공연단에 음반을 유통시켜달라. 음반 유통사에 가서.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그것도 회사에서 진행했다기보다는 팬들이 먼저 나서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팬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굿즈를 구매하기도 하고 진짜 열정적인 팬들이 많아서. 그 한국에 있는 아미가 외국에 있는 아미 기존의 어떤 한국에서만 뭉치고 뭐 영국에서만 뭉치고 이런 것보다는 아미는 좀 그런 상호 교류가 활발한 편인가요? 네, 저희는 사실 가장 기반이 되는 SNS가 트위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위터는 사실 국적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보가 빨리 올라오는 것도 트위터고 그런데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도 트위터고 이래서 저희는 보통 트위터로 많이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해외 팬들이랑도. 그렇죠. 여기서 그 포인트가 트위터라는 플랫폼인데 트위터라는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분이나 뭐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테두리나 바운더리랑 상관없이 그냥 트위터리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탄이 지금 이렇게 된 데는 플랫폼이 그때쯤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가 이제 같이 성장하는 시기에 진짜 천운을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 플랫폼도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10년 전에 방탄이 나왔으면 방탄 TV에 2천만 명 가입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오를 때가 그래미 남은 게 그래미밖에 없다 이런 수준의 어떤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 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그렇겠죠. 네. 작은 회사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원수가 20명도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완전 진짜 중소도 아니죠. 아니죠. 사실. 완전 그냥 그냥 작은 정말 그냥 크루들이 모여서 어떻게 팀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쵸. 거라서 네. 성공을 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 근데 네. 그런 플랫폼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던 성장하는 시기에 사실 방탄소년단이 안 건드린 플랫폼이었거든요. 처음부터 타겟팅을 그렇게 했네요. 그 플랫폼으로 잘 이용을 굉장히 한 잘 활용을 한 거네요. 네, 데뷔 전부터 일단 유튜브를 되게 했었고. 영리한 선택을 한 거네요. 대세에. 그러니까 어느 게 터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음. 투자를 했던 거겠죠. 근데 그게 잘 먹혔던 거고 시대랑 맞물려서. 근데 그런 플랫폼을 활발하게 쓰는 거를 빅히트 회사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이 그냥 순수하게 팬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회사가 신의 한 수를 둔 건지 아니면 방탄 멤버들이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멤버들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도 네.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둘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이제 유튜브랑 페이스북 이런 전문적인 채널을 관리를 했었고 이제 멤버들은 나머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트위터 인스타 뭐.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트위터는 이제 본인 계정이 따로 있고 오피셜 계정이 따로 있었는데 본인 계정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개인 계정은 아니고요. 7명이 다 같이 쓰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개인 SNS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암묵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공개 계정은 없어요, 따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되게 현명한 생각이었다는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관리 쓰다 차원에서. 보면 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멤버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맞아. 약간 그런 게 크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 조심하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지금 그 보이밴드들이 각 멤버들의 사생활 때문에 사실 피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장 최근에도 완전 그렇죠. 핵폭탄급으로 회사나 날려먹은 경우가 같은 뭐 B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초기부터 되게 영리하게 관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멤버가 7명이나 되면 전 세계 2천만 명이 정말 균일하게 똑같이 손가락 나누듯이 다 좋아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BTS는 어떤 그 특정 멤버를 띄운다거나 그 특정 멤버의 팬덤이 더 강하다거나 이런 인상을 못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거를 뭐 회사 차원이든 아니면 아미 자체에서든 꺼리는 건지 아니면 좀 터부시하는 건지? 저희 팬덤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 자체적으로도 일단 개인 활동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유닛 활동도 없고 개인 활동도 아직까지 없어요. 연차가 그렇네요. 이렇게 됐는데도 뭐 솔로 불구하고. 앨범을 낸다던가 네. 뭐 이런 게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팬들도 자꾸 같이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소중해지는 정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군요. 아니 물론 더 좋아하는 멤버가 있고 맞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크게 그렇게까지 차별화하지 않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소속사와 아티스트와의 관계에서 지금 아미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아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속사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되죠. 의사결정은 물론 빅히트에서 하지만 그 위에 후폭풍이 감당이 안 돼서 눈치를 엄청 본다고. 그 정도예요? 아미. 근데 저는 회사가 네. 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보여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SM이나 다른 데 비해서? 다른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SM 팬즈를 오래 했으니까 SM을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SM은 정말 불통의 아이콘? 진짜 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엄청 강하거든요. 피드백이 반영이 된다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독자적으로 니네 마음대로 우리는 내 갈 길 간다. 니네 뭐라 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내가 내면 너네 살 거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한 나오면 어차피 살 느낌이라서. 거면서 막 이런. 빅히트는 이게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그런지 그쵸. 모르겠는데 네. 데뷔 초부터 약간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는 게 있었고 기업 문화처럼? 네. 팬들이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좀 개겨요? 조금 좀 버텨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도 사실 큰 사건이 하나 네. 있었는데 이제 그 AKB 제작하신 분의 노래를 저희 방탄소년단 일본 싱글로 타이틀곡으로 내겠다라는 회사의 결정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일본이랑 그렇게 감정이 좋은 나라가 그쵸.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그쵸. 뭐 시기상에도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거보다 그 전에도 그랬죠. 계속. 전이긴 했지만 예. 그래도 불구하고 뭐 AKB라는 사실 그 그룹 특성 자체도 약간 여자 아이돌을 약간 성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관여된 관계자가 우리 아이들의 노래를 써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팬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게 사실 확정이 됐다가 팬들이 막 반대를 해서 반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가지고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엎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철회를 했군요. 네, 그러면 아예. 뭐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네. 엄청난 손해를 봤을 손해를 거예요. 봤을 거예요. 예. 위약금 물고 그럼요. 막 그런 거예요. 네, 이해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길 원하고 아티스트가 오래 같이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이미지는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게 씨를 좋다. 아예 싹을 잘라야 네. 된다. 근데 뭐 위약금보다 이미 벌어들인 돈이 그렇긴 하죠. 그게 뭐 아까울 뭐 그런 비교할 대상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쯤에서 굿즈를 한번 볼까요? 어떤 굿즈. 아미의 굿즈